강원도 화천의 산들은 백두대간을 잇는 13개의 산줄기 가운데 하나인 한북 정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발 1000m가 넘고 산세가 험해 비교적 자연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는 화천의 산들. 그곳에서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 10만이들을 만났습니다. 저쪽에다가 저 넘어가 이제 춘천 시내 보이고 날씨가 좀 맑아야 되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래도 좋네. 화천과 춘천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파로호와도 인접해 있는 용화산.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산을 감싸고 있고 전설을 간직한 듯한 크고 작은 기암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은 산 그림을 그리던 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용화산은 아주 산수화 그리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산입니다. 하여튼 이 아주 큰 바위하고 작은 바위들 소승거하고 또 아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올려다보는 거 등등이 아주 그 다양하고 아주 깊은 맛이 있고. 조선시대 화천에서 30년 은둔 생활을 하던 선비 고군 김수중이 화가 조세걸에게 그리게 했다는 고군 구곡도. 화천의 빼어난 산세는 시대를 막론하고 보는 이들을 반하게 합니다. 신만이들은 등산로를 뒤로 하고 인적이 드문 산의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표 하나 없이 길이 아닌 길을 길처럼 잘도 다니는 신만이들. 이런 데서 집 싹 짓고 살면 좋겠죠. 네? 천마 아니야 저거. 손모도 벌써 나왔네. 손모도 있고. 이게 옛날 이제 화전밭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씨가 퍼진 것 같은데 없네. 이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네. 두 개. 여기 홍천마도 있고. 어들은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천마라는 건데 이게 참나무 이제 썩은 데라든가 참나무 많은 곳. 그리고 여기가 옛날 보니까 이제 화전밭하고 이제 집터 같은데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산을 오르다 보면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것들이 신만이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약재로도 쓰이는 자연산 천마입니다. 색깔이 좀 홍색을 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천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요 주위에 이렇게 돌들도 있고 저 이렇게 두둑진 데 있잖아요. 저런 데가 이제 옛날 화전민들 살던 이제 집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온폭 파인 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 여기서 화장실 이렇게 했던 그런 것 같은데요. 흔적만이 남아있는 화전민의 집터도 화천의 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요런 산 지금 올라온 산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물소리도 좋고, 근데 어떤 산은 이제 자기 몸에 안 맞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막 소름이 막 끼친다든가 그 산에서 뭔가 모를 힘이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산은 올라가면 사고가 나던가 낭떠러지에서 굴르든가. 그래서 옛날에는 한 7년 전에
산에서 이제 한 150m를 굴렀어요. 그래서 어깨뼈가 빠진 적도 있고. 산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산을 느끼게 된다는 신만이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산삼을 찾아낼까요? 이런 나무에 보면 이런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예전에 신만이가 요 근처에서 산삼을 발견을 해서 채취를 하고 자기만이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흠집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런 갈라진 곳에 돌을 끼워놓거나 돌탑으로 이렇게 쌓아놓거나 이런 자기만의 표식을 해놓죠. 꼭 나온 자리에서 나온다는 산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산삼을 캔 자리엔 신만이들이 남긴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만이들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표식이 있던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진짜 산삼을 찾았습니다. 산삼은 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살 손가락으로 뿌리 끝부터 조금씩 흙을 파냅니다. 작은 실뿌리 하나도 다치지 않아야 산삼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40여 분 흙을 파낸 끝에 산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7, 8년 전에 이쪽에서 삼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그 전에도 뭐 한 10년 전 이상, 뭐 15년 전 또 선배 신만님들도 이렇게 많이 캐고 그랬던 자리인데 이제 자기만의 이제 구강터가 있거든요. 구강터라는 건 내가 삼을 캤던 자리. 그걸 오니까 이제 뭐 나이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요 정도면은 나이 뭐 한 15년 정도. 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밝고요. 아늑하고 이런 자리에 이제 주로 좀 산이 서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좀 어머님 품 안이었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지만 산삼을 한번 내어준 터는 세월이 흘러야 다시 산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허기 때문에는 딱 밥도 안 해먹고 신만이들에겐 끼니도 따로 없습니다. 찐쌀로 허기를 면하거나 때로는 산에서 캔 산나물이 밥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뭐 산에서 태어나고 이제 산 사람이다 보니까 신만이도 천직인 것 같고요. 또 도시에 잠깐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가 보면은 답답하고 뭐 각박한 세상 같고 저희는 이 자연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러고 사는 게 뭐 운명인 것 같습니다. 산이 좋아 오늘도 산에 오를 뿐. 신만이들은 욕심 없이 산이 내어주는 만큼만 거둡니다.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드문 곳. 8호호 물길이 닿는 북쪽 가장 끄트머리, 그곳에 비수구미 마을이 있습니다. 비수구미 마을에서 올해로 50년째 벌농사를 짓고 있는 심금산 할아버지. 아주 나라가 편안하고 시와연평이래야만 벌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날개 나빠도 안 되고 오염이 돼도 안 돼요. 오염이 돼도.
이런 데도 사람이 많이 끼들어서 오염이 된 문이래 요즘에 벌이 안 드는 거 보면. 화전을 일구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고 이제는 4가구만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화전을 내는 거는 나무를 깎고 불을 놓고 콩 심고 팥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거 안 했을 때는 이게 벌 같은 거 해서 하고 그랬지. 심금산 할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은 벌을 치는 것. 지금은 벌들의 번식기에 맞춰 벌집을 옮기는 분봉을 하는 시기입니다. 한때는 파로호에 어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의 양이 줄면서 어업도 금지되고 주민들도 하나 둘 떠났습니다. 생업수단이었던 배는 이제 교통수단입니다. 파로호 주변을 돌며 산골짜기마다 벌을 치는 심금산 할아버지. 하루 종일 섬 주변을 돌며 배를 대고 벌통을 지고 나르는 것이 노 부부의 일입니다. 아휴. 벌이가 들었으면 벌 소리 나거든요. 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왕왕왕. 잘 들 적에는 저 한 통만 해도 한 닷대 나오고 아주 잘 넣는 해는 어떤 해는 한 마리도 나오는 해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 먹을 거를 갖다가 한 대도 못해, 한 대도 못해. 요즘은 자연이 내어주는 풍성함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생은 고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땜마요 이런 모탁보도가 아니고 이렇게 노 짚고 다니는 거 그거 타고 다니는데 이 벌통을 이제 배에다가 지게로 져다가 배에다 싣고 노 짚고서 저 밑에까지 가니까 그냥 가지금처럼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하나 가져가고 그러니까는 산에서 그냥 밥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배에서 먹을 때도 있고 바람이 불면 또 가다가 못 가고 어디다 굴멍에다 이렇게 대고서 뱃줄을 붙들고 그냥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결혼과 함께 강원도 인제에서 비수구미 마을로 들어와 50여 년을 함께한 노 부부. 아무 가진 것 없이 들어와 이곳에서 3남매를 키워냈고 여전히 파로호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굳어진 몸, 잠시도 쉬지 않는 노부부입니다. 수입원이라기보다 노부부의 반찬거리를 위해 일구고 있는 작은 텃밭입니다. 마늘, 고추, 감자, 곤드레나물, 파. 여기 우리 농장이야, 농장. 하루 한 끼, 끼니 있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밭은 구경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나가 보니까 전부 산에 도토리라고 있어. 도토리 주워 가지고 그거 올고 먹고 살더라고. 여기 사람들도요. 여기 들어왔다 화전 해먹는 사람들도요. 그 뭐 콩팥 이런 걸 심어 가지고서 그걸 다 팔아다가 가영시고 쌀 사올 돈이 어디 있어 그래 그. 지금은 귀한 대접을 받는 산나물이지만 먹을 게 없어 이 산나물로 밥을 지어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계속 쉬는 날이 없어. 우리는 아파야 들어놓지. 80평생을 자연이 내어주는 것만을 거두며 살아온 노부부. 오늘도 파로호 지는 해를 따라 더딘 걸음을 내딛습니다.